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슬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신시얼리의 PM 김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도 반려동물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한 모습, 그리고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저희 로컬의 주제 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의 죽음 뒤에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주 동안은 안 먹고 그리고 불면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시간이 갈수록 지선 씨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은 막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대인기피증 증상이 있어서 그냥 집에만 계속 있어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는 지선 씨.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고 지금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먹어야 할 약들이 수두룩합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잘 안 될 때 공황장애가 왔을 때 이 약을 먹고 이 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시나요? 네, 일생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려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을 심층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바로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감정을 억누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파헤쳐 본 결과 첫 번째,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있어서 회피하는 것. 두 번째는 효과적인 애도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휩싸여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척 묻어두고 이래야 했어요. 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슬픈 감정을 더더욱 숨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피라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펠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41명이 펠로스 증후군의 해결책으로 시간을 답했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그저 답이라고 생각하고 더 다양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죄책감의 부분입니다. 더 잘해줄 걸, 왜 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라는 죄책감이 이들의 감정의 표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주제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속 깊은 감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심리치료에서도 검증되어 있는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추억 회상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식이어야 했는데요. 이 수단을 찾아본 결과 저희는 글쓰기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글쓰기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로서 감정의 표출을 도울 수 있는 감정의 억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그런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치료에서 활용되고 있고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인해 솔루션을 글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시얼리는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이 글을 적음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차근차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의 원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도출해냈습니다. 먼저 회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추억을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애도 방법을 모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쓰기라는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반려동물이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구나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질문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글을 작성하게 될 때 아예 백지인 상태이면 막막하고, 또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그 백지의 종이를 받았을 때 죄책감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행복한 기억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용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정들을 적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문에 대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구체적인 회상을 돕는 것인데요. 사진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이 친구와 함께 했을 때 나는 그래도 행복했구나 라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0개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작성을 해봄으로써 꽃밭이 채워진다는 장치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글쓰기를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의사협회에서 제시한 펠로스 증후군의 해결책에 따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펠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두 분을 모셨을 때 질문을 제시해 주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유저 테스트 결과가 있었고, 웹 서비스라는 점이 큰 강점이며 가족들과 함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시한 질문을 주제로 글을 차근차근 적다 보니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분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고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인들은 1,500만에 달하고 오늘도 1,100여 명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신시얼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려인들의 이런 이별에 대한 아픔을 조금 더 소중한 기억을 통해 행복한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경험기록 서비스 레코드원의 기획자 조예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문제, 기능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파드 롱코톤의 주제, 로컬이었죠. 파드에서 정의한 로컬의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와 가까운 특정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만약 지금 당장 회사에 어필해야 할 자신의 경험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그때 발휘한 나의 역량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생각만 해도 참 막막하시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충분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자소서 포비아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막막한 취업 준비 항목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필해야 할 자신의 역량들을 작성해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남의 경험도 아닌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이 자기소개서에 왜 이렇게 공포감까지 느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한 큰 요인은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상세한 경험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세한 기록이라는 뜻은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 즉 구체적인 성과, 결과,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24년도 상반기 한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1번 질문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경험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성과, 역할, 결과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험할 당시에 이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두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상세하게 기록해두지 않아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역량들을 파악하는 것도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소서가 아닌 자소서를 쓰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여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레코드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코드원은 as is to be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경험과 자신의 역량들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 상세한 기록들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경험들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역량들을 회사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파악한 자신의 역량들을 솔직하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레코드원의 4가지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원은 프로젝트별로 자신의 경험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프로젝트별로 정리하여 각 프로젝트에서 발휘된 역량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맞춤 경험 태그 및 질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성취 과정 및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들과 태그들을 통해 자기소개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과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자기소개서들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들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 태그 생성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록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역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을 미리 정리해둘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태그 및 단어 검색 필터링 기능입니다. 태그별, 단어별 검색이 가능해 원하는 기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이 서비스의 기능들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들입니다. 자소설이 아닌 자소서, 정말 자기소개서다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저희가 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서비스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는 유저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4.18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실제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배포되면 바로 사용할 것 같다. 경험해보니 타 기록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알겠다 등 매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부스로 찾아오셔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생의 약 90%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문제만 바라보더라도 저희의 서비스는 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맞춤 질문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핵심 역량 태그 및 경험 태그 기능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경험 기록 서비스.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아카이빙 해보세요. 레코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웹서비스 한마디를 개발한 나무꾼 팀입니다. 저희는 롱코턴의 주제인 로컬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작하였는데요. 먼저 구체적 발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숫자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 번에 감이 오시나요? 무려 71조 3,848억 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 사업의 2020년도 예산 총액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의 아파트를 약 5,500채, 제네시스를 약 9만 대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장인 지역개발 사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역개발 사업의 사전적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적 정의만 보아서는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 예시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는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작게는 고령자들을 위해 동사무소 내 창고를 식당으로 바꾸는 일까지 모두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돈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체가 돼야 될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83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는 응답은 67.6%, 그럼에도 전달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88.5%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았을 때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지 불확실해서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뷰 결과에 따라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 것이라는 생각과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줄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의견 내는 것을 망설인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야 할 때 확신이 없어서 망설였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나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 혹은 그런 응원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신 있는 모습이셨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에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람들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부 시스템은 지역개발에 특화된 소통 공간이 부재하고 민원이 있더라도 일방적인 댓글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문제에 관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웹 서비스 한마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디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용자 친화적인 UI입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디자인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깔끔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지역개발에 관심이 많은 40, 50대 분들도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추천하기 기능입니다. 누군가 제안한 아이디어 중 우리 지역에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버튼을 눌러 응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글쓴이는 아래 하단에 첨부된 국민신문고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 창구로 제출하게 됩니다. 셋째, 댓글 기능인데요. 제안된 아이디어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관심 가는 댓글을 포스트잇을 통해 게시하고 자신의 페이지를 꾸미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은 글쓴이가 보다 나은 의견을 확립하고 용기를 얻는 데 크나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기능은 잠시 후에 부스에서 직접 체험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사실 저희 웹 서비스는 문제 해결 대상이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실제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한마디의 활성화는 곧 주민 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개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곧 지역 개발 사업의 성과와 결과 역시 개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농촌연구원에 따르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 지역 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더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약 90%가량의 사람들이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세금 운영의 낭비와 미미한 지역 개발을 극복하고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마을에 깨끗해지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더 밝은 지역개발 사업의 미래 한마디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아, 오늘 우리 데이트하는데 뭐 먹을래? 난 아무거나 다 좋은 것 같아. 돈가스? 아, 나 돈까스 싫어하잖아. 제육볶음? 그것도 별로 안 땡겨. 아, 국밥! 아니, 오빠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지 하나도 고려 안 해? 아, 됐어, 나 안 먹을래. 혹시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식사 메뉴 선택의 문제는 비단 연인 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내인 20대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선택 장애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여러 사람과 함께 점심 메뉴를 고를 때였습니다. 저희는 메뉴 선정의 문제가 나의 주변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 머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선 나눴던 대화뿐만 아니라 식사 메뉴가 잘 정해지지 않을 때는 이 네 가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얘들아, 우리 뭐 먹을까? 난 아무거나 다 좋아. 그럼 우리 이거 먹을까? 그건 좀 별론데. 하지만 이 말들 뒤에는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난 아무거나 다 좋아 뒤에는 사실 나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이거 먹을까?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뭐 먹어의 뒤에는 모든 선호를 고려한 메뉴가 종합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왜 식사 메뉴의 선정을 어려움을 느끼나요? 라고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가 너무 많아 나 자신부터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두 번째,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도 이 모두를 종합한 메뉴를 도출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네, 설문에서 봤던 세 가지 문제는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선호도 불확실성. 두 번째,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알아도 타인의 선호를 알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앞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이를 바탕으로 메뉴를 종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저희의 솔루션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최선의 식사 메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게 된 후 다른 사람의 음식 선호가 반영된 프로필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선호가 반영된 최적의 메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를 설명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문제를 바탕으로 구현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는 메뉴 선택의 내용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입맛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카테고리를 제시하여서 사용자들의 입맛을 조사봤는데 이때 저희는 사용자들의 입맛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입맛과 오늘 먹고 싶은 입맛이었고요. 먼저 변하지 않는 입맛에 대해서는 온보딩 페이지에서 선호하지 않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 매운맛 그 상태에 대해서 입맛을 조사봤습니다. 또 오늘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는 메뉴 추천 과정에서 메뉴 추천을 받기 전에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 먹고 싶은 입맛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면서 사용자들의 입맛을 파악합니다. 앞서 받은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서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프로필을 제공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이 프로필을 가지고 자신의 취향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직접 말하거나 직접 물어야지만 사람들의 음식 취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친구를 추가하고 친구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뭐가 먹고 싶은지도 알았고 남들이 뭐가 먹고 싶은지도 알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 가지 메뉴를 도출하기까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최적의 메뉴를 추천함으로써 해결하는데요. 먼저 사용자들은 함께 밥 먹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럼 저희는 이 그룹의 모든 선호도를 반영해서 메뉴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이 메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 부여하기 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그룹의 선호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표시하여 줍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가지고 유저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사용자들은
친구들과 음식을 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주 고민하는 부분을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좋은 서비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90%의 사용자가 교회 사람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과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과 이 앱을 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먼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사 메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공 모델과 광고 모델을 통하여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롱커톤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기술적 보완을 몇 가지 걸쳐서 앱 배포까지 할 예정인데요. 먼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뉴 추천 로직을 개선하고 친구 초대 및 함께 방문 그룹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링크를 타고 바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만약 아직 서비스를 깔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링크를 통하여 바로 앱 스토어로 연동되게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함께 밥을 먹는 그 모든 과정에서 메뉴 정하기라는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메뉴 정하기라는 문제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약속 잡기부터 다음 약속 잡기까지 그 밥을 먹는 모든 과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결제나 치울 사람을 정하는 기능, 그리고 약속 잡기 기능을 추가하여 앞으로 사용자가 모든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 주영아,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그래, 그럼 우리 뭐 먹을까 오늘? 아, 잠시만. 오늘 로제 파스타 어때? 오, 로제 파스타 괜찮은데? 헐, 내가 그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어? 뭐 짱이다. 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메뉴 드실 건가요? 저희 뭐먹 서비스와 함께 모두가 만족스러운 식사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바모스팀의 이주양, 임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기억에 남게, 사용자가 세상에 남게 학습형 AI를 활용한 키워드 암기 학습 서비스 메모러블의 기획자 봉민석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중요한 것을 적습니다. 적은 필기노트를 방에 돌아와서는 교수님께서 제공하신 강의 자료와 함께 깔끔한 족보 하나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정리본을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을 칠하기도 하고 빈칸을 뚫기도 하고 혼자서 시험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던 학습 방법일 텐데요. 중요한 단어에 빈칸을 처리하고 형광펜을 칠하는 등 이런 학습법이 매우 익숙하게 사용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키워드 암기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모두 일컫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211명 중 67.2%가 사용 중이었으며 서울대학교의 최상위권의 무려 81%가 사용 중인 암기 학습법이었습니다. 메모로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고 시험지를 만들고 빈칸을 만드는 등 계속해서 암기 학습 이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진척도 파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빈칸과 형광펜을 칠하긴 했는데 외운 부분과 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는 실제로 키워드 암기 학습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 148명 중 80%가 넘는 인원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진척도를 파악하는 게 모호하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66.9%에 달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 학습을 진행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학습의 진척도가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 암기 수준에 대한 진척도 파악의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이죠. 하드에서 정의한 로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정한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여기서 메모러블은 그 특정 구성원을 키워드 암기 방법을 사용하는 대학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키워드 암기 학습에 도와 사용자의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 메모러블입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빈칸 학습지, 시험지, 오답노트 3가지 학습 플로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원하는 파일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메모러블 서비스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키워드는 자동 추출된 채로 사용자에게 빈칸 학습지로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키워드 가리기 버튼을 통해 빈칸 텍스트를 제공받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어느 정도 채운 후에 키워드 보기를 눌렀을 때는 정답은 파란색, 오답은 빨간색, 적지 못했거나 외우지 못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의 응답을 다시 한번 지운 후에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초기화 기능, 그리고 새로운 빈칸 학습지를 제공받고자 할 때는 초기화하기, 이후 추가 학습지 만들기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자신의 암기 진척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때 시험지를 만들게 되면 자동형으로 20문제의 단답형 시험지가 제공됩니다. 끝 페이지까지 시험지를 응시한 사용자는 시험지를 제출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결과 분석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주고 추가적으로 20문제의 시험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정답률이 제공되어 틀린 문제 4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오답노트로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오답노트가 생성됩니다. 틀린 문제 4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암기법과 다른 점이 아주 크게 존재합니다. 같은 정리본에서 시작했지만 형광펜보다 틀린 문제 확인이라는 학습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메모러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정리본 후에 바로 암기 학습이라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 학습을 진입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진척도를 파악하게 가능합니다. 자신이 틀린 것과 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메모러블 서비스가 현재 학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성과 진척도의 명확성을 잡았는데요. 먼저 나만의 학습지, 나만의 시험지, 그리고 오답노트, 다음과 같은 3가지 학습 플로우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는 점에서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척도의 명확성입니다. 시험지와 오답노트를 통해서 본인이 외우지 못한 부분과 외운 부분에 대한 암기 수준의 척도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었을까에 대해 검증하고자 저희는 2차례에 걸쳐 유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차 유저 테스트는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측정이었는데요. 기존 키워드 암기 집단과 메모러블 서비스 사용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학습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자체 제작한 시험지의 결과가 동일한 집단의 결과, 기존 키워드 암기 집단은 18분, 메모러블 서비스 사용은 10분으로 효율이 약 4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부정적, 긍정적 그룹을 나눴으며 부정적 반응 이후에 개선점이라는 그룹으로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이후 이를 보완하고 자체 QA를 진행하여 실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요. 테스트 플라이트 링크를 통해 실제 배포 직전 단계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용 경험과 사용 의향 그리고 효율성을 물어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앱스토어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앱 배포 심사에 중이고 이후 추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기 타겟팅 시장을 새내기로 잡고 이 새내기를 마케팅을 이용하여 서비스 사용자 유치를 하게 되고 기존 시장을 유지하면서 AI를 최적화 및 서비스를 안정화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기억에 남게 사용자가 세상에 남게 나만의 키워드 암기 학습 앱 메모러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